남편은 삼형제 중 막내입니다. 시부모님이 딸을 낳고 싶어 셋째까지 낳으셨는데 다 아들이 나왔다네요. 그래서 그런지 딸 이야기를 종종 하셨었는데 결국 그 딸 타령 때문에 문제가 생겨 현재 연까지 끊은 상태입니다. 본인들이 풀지 못한 한을 자식들에게서 풀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런데 막상 자식들이 손자를 낳고 보니 큰아들이 아들 둘, 둘째 아들은 아들 쌍둥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까지 아들 하나를 낳아 그마저도 다 허사가 되어버린 거죠. 사실 저는 결혼 전까지만 해도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고요. 시부모님 형제분들은 대부분 딸이 있으시고 그 중에는 딸 쌍둥이도 있어서 그런지 그게 많이 부러웠다고 입에 달고 사시긴 했지만 그런 모습을 보며 많이 부러우셨나 보다 하는 생각만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저한테 꼭 딸을 낳아야 한다는 압박 같은 걸 주셨던 게 아니었기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들을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난 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군요. 처음 제가 임신했을 당시 시어머니께서 태몽을 껐는데 딸 꿈이었다며 엄청 기대를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아들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이 소식을 전해드렸더니 그때부터 다른 병원에 가봐라. 잘못 본 거 아니냐. 나중에 없어질 수도 있다고 하더라. 하시면서 저를 달달 볶아대기 시작하셨거든요. 사실 저런 말씀 말고도 생각 없이 막말도 많이 하셨고 여러 사건이 있었지만 쓰려면 너무 길어지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 저희가 인연을 끊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자면 임신 초기에 제가 유산기가 있어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문안을 오셔서는 그냥 유산하고 다음에 딸이 나오길 기대해보자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후에도 아이가 자리를 잡기까지 계속 딸 얘기를 하시더니 확실히 아들이라는 결과가 나오자마자 한숨을 쉬며 그럼 둘째는 꼭 딸 낳아라 하고 말씀하시기에 그때부터 저는 시댁과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오시면 피하기도 하면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사건은 출산을 하고 나서 남편이 아버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시부모님이 같이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도 안 보고 소변줄을 꽂고 누워있는 제 앞에서 배고프다. 먹을 거 좀 가져와라. 하시더니 또 둘째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아이를 낳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 앞에서요. 그걸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듣게 되어 산부인과에서 소리치며 싸우고 난리가 났었고 이후부터 확실하게 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당시 화가 많이 나신 아빠가 남편한테 넌 네 새끼가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난 내 새끼가 더 중요하다. 이런 대접 받는데 결혼 생활을 더 유지시킬 필요가 없다. 네 부모 차단시키지 못한다면 이혼해라. 하고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각서 쓰고 공증을 받기 전까지는 산후조리원에 남편도 오지 마라 하셔서 친정 엄마가 왔다 갔다 하며 도와주셨고요. 결국 남편이 다시 시부모님과 연락을 하지도 만나지도 않게 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나서 일이 일단락되었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저는 시부모님과는 연을 끊고 살고 있어요. 형제들과는 가끔 왕래를 하고 있지만 시댁과는 연락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절이나 시부모님 생신 때만 남편 혼자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가서 식사를 하고 오는 상태고요. 그런데 이틀 전 시부모님 문제로 남편과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현재 4살인데 말을 잘하고 애교가 정말 많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여태 이렇게 애교 많은 남자애는 처음 본다고 할 정도로 예쁜 짓도 많이 하고요. 주변 또래 아이 엄마들도 부럽다고 할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녀오면 항상 뽀뽀를 하며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예쁜 우리 엄마 누가 데려가면 안 되니까 집에 꼭꼭 숨어 있어요. 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이가 이렇게 애교가 많은 걸 보니 시부모님께서도 이제야 저희 아이가 너무 예쁜 거죠. 그런데 연 끊은 며느리 때문에 아이는 잘 못 보지 막상 만나도 낯가리면서 본인들한테 살갑게 안 해주니 못마땅하셨나 보더라고요.
아이가 조부모라고 해서 당연하게 다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한테 환심을 사려면 같이 놀아주고 아이가 좋아하는 먹을 거나 장난감이라도 사주면서 오라고 해야지 아이가 마음을 열지요. 그런데 저희 시부모님은 전혀 그럴 분들이 아니시니 안 따를 수밖에요. 무조건 내가 너의 할아버지인데 할머니인데 왜 안기질 않냐 하는데 어느 아이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이걸 형님한테 땡땡이가 아이에게 시부모님 욕을 해놓아서 안 따르는 거다 하며 이만큼 했으면 본인들도 많이 봐주는 건데 언제까지 이럴 거냐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저를 잘 구슬려서 집에 한번 오라고 하라며 본인들이 먼저 굽히고 들어가니 이쯤에서 끝내자 했다네요. 형님한테 몇 번인가 얘기하셔서 이건 제가 낄 일이 아닌 것 같다. 설사 끼워도 된다 해도 그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으니 도련님하고 말씀하시던지 하셔라 하고 말하셨답니다. 그런데도 계속 같은 말씀을 하셔서 형님도 올 구정 때 이후로는 연락을 끊고 코로나 핑계로 안 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며칠 전 형님께 전해 들었었는데 시댁에 대해 한마디도 전하지 않던 남편이 크리스마스 전날 갑자기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어제 시부모님이 크리스마스인데 아이 선물도 사주고 식사도 하고 싶다며 25일에 오라고 했다면서요. 저도 데려오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차마 저한테 같이 가자 못하는 건지 아이만 데리고 다녀오겠다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함께 보내야 하는 거 아니야? 물론 시부모님이 당신한테 가족이긴 하지. 그런데 당신이 우선으로 해야 하는 가족이 누구인지 잘 생각해봐. 아니면 그냥 같은 핏줄로만 이루어진 가족하고만 보내고 싶은 거야?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도 우선은 아이의 의견이 중요할 것 같아 할머니 댁에 가겠냐고 묻긴 했었는데 아이도 엄마와 같이 있고 싶다 하기에 안 가는 걸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오늘까지 남편이 계속 뚱하니 말이 없네요. 사실 그간 아이를 시댁에 보내는 것도 썩 내키진 않았었지만 2-3시간 밥 먹고 사촌들이랑 놀다 오는 거라 생각하고 보낸 거였습니다. 아이가 형아들이 보고 싶다 하기도 했었고요. 아무튼 저는 앞으로도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명절이나 시부모님 생신 때만 보낼 예정입니다. 이런 제가 너무한 건가요? 이게 서운할 일인가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 여쭤봅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남편한테 당신 아이 유산시키려 했던 사람이 당신 엄마다. 애 출산하고서도 망언하신 사람이 당신 엄마다. 그래도 손주라고 명절 생신 때라도 애를 보여줬던 건데 이제는 크리스마스까지 데려오라고 하시냐. 이젠 못한다. 하고 말씀하세요. 말로 못하겠다면 이 글 남편한테 보내고 장인말 무시하려는 당신을 그냥 부모님한테 돌려주고 싶다고 톡 보내세요. 두 번째, 남편이 아기 태어나자마자 찍은 사진 시댁에 보내고 전화드렸더니 이제 막 마취해서 깨어난 저한테 아기가 못생겼다고 웃으며 말한 시댁 어르신들이 아직까지 잊히지가 않습니다. 그 전후로 엄청 잘해주셨고 아기도 엄청 챙기고 이뻐하시는데도 그래도 그 말 하신 건 안 잊혀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무서운 말을 듣고도 아기를 보여줘요? 부성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시부모는 무슨 낯짝인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딸을 바라면 이제라도 자기들이 낳던가. 그게 유산기 있어 병원에 입원한 며느리에게 할 말인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뭘 보여줘요? 아들만 가고 손자 며느리는 가지 말아야죠. 세 번째, 남편한테 각서 보여주시고 이거 지키지 못할 것 같으니 친정에 다 얘기하고 그냥 이혼하자 하세요. 시부모님이 아들 이혼시키고 싶어서 작정을 하신 것 같네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냥 혼자만 다니라고 하세요. 애 데리고 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하시고요. 네 번째, 잘하셨어요. 앞으로도 쭉 보낼 생각하지 마세요. 사갈 같은 늙은이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애를 자기 장난감이나 기쁨조인 줄 아네요. 아이 보내면 애한테 좋은 말 할 것 같아요. 너희 엄마 나쁘다. 너희 엄마가 못 만나게 한다. 다음에 또 와라.
엄마한테 가고 싶다고 해라 하면서 헛소리와 이간질이나 하겠죠. 아이에게 혼란을 주고 힘들게 할 겁니다. 그냥 보내지 마세요. 5번째, 그냥 그 집 아들로 컴백하라고 하세요. 지 엄마가 개소리한 건 까마득히 잊었나? 그리고 어린아이의 크리스마스는 부모와 보내는 거죠. 남편한테 명절도 아닌데 개소리 하지 말라고 해요. 너 나버리고 니네 식구와 보내고 싶은 거냐? 그럼 거기 가서 살아라 하고 말해줘요. 미친 것들. 명절도 아니고 뭔 멍멍이 소리야? 6번째, 남편이 결국 이혼하기 싫어서 님이 원하는 거 그냥 따라준 거네요. 이만큼 했으면 된 건데 너 하나만 참으면 될 일을 왜 이렇게 가족끼리 갈라놓게 만드냐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7번째, 아이 유산시키라고 한 할머니를 만나게 하는 것 자체가 아이한테 못할 짓인 것 같으니 이제 데리고 가지 말라고 하세요. 애초에 애를 왜 보냈어요? 애 죽으라고 기도한 사람한테. 저는 도통 이해가 되질 않네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